경상북도 봉화 낙동강 제1지천 운곡천이 흐르는 곳이다.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춘향의 도래기제에 이르고 이곳을 시작점으로 해서 운곡천은 춘향, 법전, 명호 등 세 개의 면을 지나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운곡천이 여느 하천과 다른 점은 중하류에서 소하천이 다시 계곡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 독특한 형태 덕분에 운곡천은 오랫동안 깨끗한 수질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운곡천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간오지의 하천이 아니다. 크고 작은 마을이 운곡천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운곡천은 사람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30km 조금 넘는 길이에 다양한 생물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곳 운곡천. 오랜 세월 운곡천은 이곳 사람들의 젖줄이요 수많은 동식물들의 생명수였다. 작은 물길이 하나둘 모여 힘찬 물살과 함께 생명이 움트는 운곡천 상류 참새골. 이곳이 차고 맑은 계곡 습지에만 산다는 꼬리칠의 도룡령의 서식지다. 꼬리칠의 도룡령은 계곡 생태계의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종이다. 즉, 꼬리칠의 도룡령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 생태계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다. 갈색 바탕의 노란 얼룩무, 몸 길이의 2배가 넘는 가늘고 긴 꼬리가 특징인 꼬리칠의 도롱뇽.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세 종류의 도롱뇽 중 그 개체수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귀한 종이다. 봄이 무르익는 참새골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다. 5월로 접어들면 참새골엔 식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번식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노랑턱 맷새 둥지에도 새 식구가 생겼다. 노랑턱 맷새는 한 번에 5개의 알을 낳는데 이곳 운곡천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텃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청정지역 참새골. 새끼 물까마귀가 어미를 잃은 모양이다. 산간 계곡이나 물가에서 사는 텃새 물까마귀. 어미를 찾아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이 제법이다. 일급수에서만 산다는 버들치. 암컷의 배가 불룩한 것이 산란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다. 어둠이 내린 참새골. 밤이 되자 수소곤충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물속에서 혹은 물가에 사는 수소곤충은 민물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육식성 곤충과 물고기 등 1, 2차 소비자의 먹이로서 민물 생태계의 에너지 순환에 큰 역할을 하며 종종 하천 수질을 대변하는 지표종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산간 계곡의 맑은 물에 사는 수소곤충은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의 중요한 먹이이기도 하다.
물이 차고 맑으며 먹잇감이 풍부한 운곡천 상류. 꼬리칠의 도롱뇽이 살아가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꼬리칠의 도롱뇽이 상류 계곡의 맑은 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도롱뇽은 운곡천 곳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 녀석은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도롱뇽은 논밭 주변의 웅덩이나 물이 고인 곳에 알을 낳는다. 비교적 수질 오염에 강한 도롱뇽은 꼬리칠의 도롱뇽에 비해 개체수도 월등히 많은 편. 보통 암컷 한 마리가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모성애가 강해서 알을 낳은 뒤 한동안 산란처에 머물며 알을 보호하기도 한다. 5월에도 진달래가 곱게 피어있는 운곡천. 운곡천의 봄은 늦게 온다. 이곳의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추운 탓이다. 그러나 운곡천의 새 식구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산간 계곡에서 부화한 꼬리칠의 도롱뇽은 이곳 물속에서 2년 정도의 유생기를 보낸다. 유생은 성체와는 달리 꼬리가 짧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고 주둥이는 투박하게 각진 편이며 아가미로 호흡한다. 몸은 보통 탁한 갈색빛을 띠는데 때때로 등에 긴 줄무늬를 가진 놈들도 있다. 그에 비해 도롱뇽 유생은 머리와 몸통이 크고 꼬리가 아주 짧다. 도롱뇽 알이 두 줄의 바나나 모양이라면 꼬리칠의 도롱뇽의 알은 콩깍지 2개를 겹쳐놓은 모양이다. 도롱뇽 유생은 아가미가 실타래처럼 한 장씩 떨어져 있지만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은 잎사귀를 3장 겹쳐놓은 모양이다.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만의 특징인 까만 발톱은 빠른 물살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된 것이다.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은 물살이 세지 않은 물가의 낙엽이나 자갈 밑에서 수서곤충을 먹고 산다. 하루살이 유충의 움직임을 감지한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이 먹이 사냥에 나섰는데 이번엔 목표물을 좀 더 주시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해본다. 이로써 한동안은 먹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꼬리칠의 도롱뇽은 움직임이 거의 없어 신체의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편. 그래서 먹는 양도 많지 않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운곡천에도 단비가 내렸다. 알에서 부화한 버들치치어들도 운곡천 식구 대열에 끼었다. 새끼 노랑턱 맷새들도 알에서 깨어났다. 어미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새끼들. 언젠가 이 새끼들도 운곡천에 자신만의 둥지를 틀게 될 것이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계곡물이 크게 불어났다.
꼬리칠의 도롱뇽 유생이 눈에 띄게 자랐다. 눈 주위가 돌출되고 주둥이 주변이 날렵해졌으며 아가미도 태화에 많이 작아졌다. 계곡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필요했던 까만 발톱도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몸 전체에도 얼룩무늬가 뚜렷해졌고 꼬리도 제법 길어졌다. 온곡천의 가장 큰 특징은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두터운 먹이 피라미드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밤이 돼도 온곡천은 잠들지 않는다. 야행성 동물들의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꼬리칠의 도롱뇽도 바로 이 시간 어둠이 내린 후에야 비로소 활동을 시작한다. 2월 2호 유생들이 사는 곳에선 꼬리칠의 도롱뇽 성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산란을 마친 후 계곡 최상류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동을 마친 꼬리칠의 도롱뇽은 계곡에 흐르는 물 주변에서 주로 생활한다. 낮에는 이끼가 무성한 곳이나 낙엽이 많이 깔려있는 습한 곳, 쓰러진 나무 둥치의 빈 구멍이나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낸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은신처에서 나와 거미나 지렁이, 쥐며느리 등을 잡아먹는다. 온곡천의 상류 참새골은 인간의 간섭이 거의 없는 꼬리칠의 도롱뇽이 살기에 이상적인 곳이다. 그러나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간 계곡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꼬리칠의 도롱뇽이 지금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거리가 되듯이 언젠가 참새골에서도 꼬리칠의 도롱뇽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단풍나무가 유난히 많은 참새골. 상처난 단풍나무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수액을 뽑으려는 사람들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친 것이다. 6월 갑작스런 사방댐 공사로 참새골이 소란스러워졌다. 사방댐은 계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꼬리칠의 도롱뇽을 비롯한 수서 생물들의 이동로를 차단시켜버렸다. 참새골 생태계가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산간 계곡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면 꼬리칠의 도롱뇽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인간의 생존 기반도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꼬리칠의 도롱뇽이 사는 땅이 곧 사람이 사는 땅이기 때문이다. (4월) 초 물의 흐름이 다소 완만한 온곡천 중류. 온곡천 곳곳에서 개구리의 번식이 시작됐고 이 녀석들은 일찍 산란한 아무루 산개구리의 올챙이들이다.
봄이 되면 운곡천 계곡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산란을 위해 논 주변으로 내려온다. 무당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보다 겨울잠을 오래 자는 편이다. 이 녀석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산자락의 웅덩이와 작은 연못, 길 주변의 샘물 등 무당개구리는 물이 고여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운곡천의 우점종이다. 두꺼비류에 속하는 무당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없고 뒷다리가 짧다. 등에는 돌기가 나 있는데 여기에서 강력한 독이 분비되기도 한다. 피부는 약간 건조한 편이며 주변 환경에 따라 갈색이나 청록색으로 변한다. 무당개구리의 배는 등보다 더 요란스런 빛깔이다. 이 색깔은 자신을 위장할 때 요긴하게 쓰인다. (6월이) 지났는데도 운곡천 주변엔 아직 아카시꽃이 한창이다. 긴 가뭄 끝에 봄비가 척척히 내리고 논과 그 주변 웅덩이에 물이 고이자 무당개구리들이 떼를 지어 짝짓기를 시작한다. 무당개구리의 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기 때문이다. 무당개구리는 수컷이 앞다리로 암컷의 사타구니를 끌어안으며 포접을 시도하는데 이는 진화가 덜 된 원시적인 개구리들이 취하는 자세다. 한편 무당개구리는 작고 얕은 웅덩이에 밀집해 사는 경우 포접 중인 한 쌍에게 다른 수컷이 달라붙어 집단 포접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포접 중인 한 쌍을 덮쳤다가 밀려난 수컷. 천생연분 찾기가 쉬울 리 없다. 이 녀석도 구애자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마침내 제짝을 만난 한 쌍. 수컷이 암컷의 산란을 유도하는 행동을 취하고 암컷의 사타구니를 꽉 잡는다. 산란 준비가 끝나면 알을 낳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고 암컷은 물풀이나 낙엽, 돌 등에 앞다리를 고정시킨다. 암컷이 산란을 시작하면 수컷은 곧바로 정자를 방출해 체외 수정을 하는데 수정 직후 암수는 포접한 자세로 몇 바퀴를 돈다. 이 회전 행동은 알을 적당한 곳에 부착시키기 위해서다. (7, 8회에) 걸쳐 40~50개의 알을 낳은 후 암컷은 수컷에게 산란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낸다. 몸을 옆으로 비틀기도 하고 앞다리로 수컷을 밀치기도 한다. 그러면 수컷은 포접을 풀고 암컷의 머리 쪽으로 나아간다. 알은 산란과 동시에 발생이 진행된다. 맨 먼저 아가미가 생기고 이어서 꼬리와 주둥이가 차례로 생겨난다. (8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올챙이가 돼서 난막의 젤리층을 뚫고 나온다.
갓 태어난 무당개구리 올챙이. 주둥이가 뾰족하고 콧구멍은 눈 쪽으로 나 있다. 꼬리는 몸 길이의 2배 정도. 끝으로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진다. 무당개구리 올챙이의 턱 사이엔 작은 이빨이 빽빽하게 나 있는데 이 이빨로 낙엽 등을 쪼아 먹으며 산다. 무당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낮고 2급수 이상의 비교적 물이 깨끗한 곳에 서식한다. 길 옆 샘물이나 산골의 작은 개천, 물가 웅덩이나 바위 틈새 등 맑은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무당개구리를 볼 수 있다. 무당개구리는 곤충이나 달팽이, 거미, 작은 물고기 등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먹는다. 온곡천은 인간과 개구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무당개구리에겐 중요한 번식처다. 온곡천 주변엔 산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논들이 많다. 규모가 작다 보니 아직도 옛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전엔 이런 논 주변에서 무당개구리의 알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그 수가 크게 줄었다. 농약 때문이다. 위장술의 왕이라고 하는 무당개구리도 농약에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무분별한 농약 살포는 무당개구리를 논에서 쫓아내고 그만큼 개구리의 서식지는 줄어들고 만 것이다. 그나마 온곡천은 버려진 논이 습지로 변한 곳이 많다. 인간이 떠나간 자리가 무당개구리에겐 더 없는 낙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온곡천이 제 모습을 잃어버리는 날, 우리는 무당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삼이정 계곡을 지나면서 한층 맑아진 물이 하류 초입에 이르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 자연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물의 흐름이 꺾어지는 곳마다 여울과 소가 형성돼 있다. 물 흐르는 속도도 느리고 수질도 2급수 이상이다. 거기에 먹이까지 풍부해서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하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가치. 올봄 신접살림을 차린 물가치 부부도 새끼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운곡천 하류로 접어드는 지점. 환경부가 지정한 보호종 다목장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물의 흐름이 느려진 곳엔 가장자리 쪽으로 어김없이 웅덩이가 형성되고 다목장어를 비롯한 작은 물고기들의 먹이인 해감이 풍부하다. 먼지가 깔린 모래바닥도 다목장어에겐 훌륭한 서식지가 된다. 벌써 갈견이는 좋은 곳을 찾아 산란을 끝냈다. 하천 주변엔 크고 작은 바위가 즐비하고 갯버들과 달뿌리풀, 그 외 이름 모를 수풀이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다. 보름달이 뜬 밤, 다목장어 찾기가 시작됐다. 햇빛을 싫어하는 다목장어는 밤에만 활동하는데 수수미꾸리 몇 마리만 보일 뿐 다목장어는 좀처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맨 후 물뱀처럼 움직이는 한 녀석이 카메라에 잡혔다. 다목장어였다. 깨끗한 하천 주변에서만 볼 수 있다는 반딧불이. 다목장어 서식지를 비롯한 운곡천 곳곳에서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밤 반딧불이의 불꽃놀이를 관찰할 수 있다. 밤이 깊어지자 다목장어가 활동을 시작한다. 빛을 싫어하는 다목장어는 가랑잎 또는 녹조류가 덮여 있는 곳이나 모래와 뻘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 다목장어는 턱이 없고 주둥이엔 빨판이 있다. 눈은 작고 등 쪽에 붙어 있으며 살갗에 묻혀 있다. 아가미는 양쪽 옆에 한 쌍이 나 있는데 각각 구멍이 7개씩이다. 다목장어는 칠성장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 길이가 20cm를 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놈이다. 꼬리 쪽에만 지느러미가 있을 뿐 가슴과 배에는 지느러미가 없다. 비늘이 없는 다목장어는 몸이 가늘고 유연하며 몸 표면이 점액질로 덮여 있어서 모래나 뻘 속으로 쉽게 파고들 수 있다. 장마철로 접어든 운곡천. 다목장어 서식지 근처의 도로변. 여름철 새 청호반새 가족이 이곳에 살고 있다. 장마로 물이 크게 불어난 운곡천. 제방 아래엔 늘 물고기가 많이 모인다. 거기까지 막 들어온다 거기. 주민들은 이곳에서 물고기 낚는 재미로 여름 한철을 나곤 했다. 저 이제 구글이 외고 꾸는 거 있잖아. 여기도 이것도 좋은 거. 호를 호흡해. 거기 숨 돌리단 말이잖아.
야, 그거요 새끼도요. 자세히 보기는 참 저희 처음이세. 이렇게 자세히 보기도. 그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이것만 잡으면 고기 잡으면 찌에 있으면 그만 버튼 내 던져보고 그만 저거 했으니까. 운곡천에 밤이 내리고 세상이 다 잠든 것 같은 이 시간에도 물속 생태계에선 먹고 먹히는 소리 없는 사투가 벌어진다. 동사리가 모래를 이용해 자신을 위장한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다목장어가 모래 속에서 얼굴을 내민다. 동사리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동사리를 알아본 것일까? 다목장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제 몸보다 더 긴 다목장어를 단번에 물어버린 동사리. 다목장어가 동사리에게 먹힌 지 30시간이 지났다. 동사리는 그때까지 다목장어를 삼키고 있었다. 청호반새는 운곡천에서 여름을 나고 10월이면 남쪽으로 가야 한다. 이제 새끼들도 둥지를 떠나야 할 때가 됐다. 어미가 새끼들을 유인하면 새끼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갈 채비를 한다. 망설임 끝에 둥지를 박차고 나가는 어린 청어반새. 다시 날이 밝아오고 운곡천엔 또 다른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복잡한 먹이 사슬로 얽힌 이곳 운곡천에서 모두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나갈 것이다. 주로 옛날에 미역이도 많았고요. 뱀장어도 있었고 또 꺽지도 지금 귀한데 꺽지라 그러는 고기 뭐 도마구 또 모래사장구 또 뭐 미꾸라지 종류가 많았지요. 지금 미꾸라지도 잘 안 보이고요. 이 강에는. 왜 그 원인이 있나 그 가면은 이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 장난하고 난 뒤라는 것만 저희 씨를 말라버렸어요 고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미역이고 뱀무자고 그렇게 귀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 하천에는 미역이 뱀무자가 끊질 날이 없어요. 이 거랑물 우리 처음에 시집을 어여 절에 집이 있는데 이 거랑물 여다 먹었어요. 그때 물이 깨끗했어요. 이 거랑물 다 여다 먹는데. 수달전에 봤어요. 그게 뭐지한테 보면 아침에 보면 이 바보야 나가 있다 살아. 사람 보고 부자부로 멋지고 물기도 하고 수다리를 많이 봤다고요. 요새는 안 비디더만 여기 수다리가 있어요. 운곡천엔 수달이 있다.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에 위치한 수달은 운곡천 생태계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천 환경이 건강한 곳엔 수달이 있고 수달은
그 지역의 먹이 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천연기념물 330호,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수달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천의 오염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동물이다. 운곡천 하류. 이곳 바위 틈에 수달의 집이 있다. 수달은 물가에 영구적인 자기 집을 한 개 이상 갖고 있는데 대부분 하천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것들이다. 운곡천에서 수달이 발견되는 것은 바위 무더기와 큰 나무 뿌리 등 수달이 은신처로 이용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고기나 갑각류 등 수달이 좋아하는 먹이도 풍부하다. 어린 수달 2마리가 집 앞에서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다. 수달은 성격이 조급하고 예민한 편이지만 까불며 놀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다. 특히 물속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자맥질을 치며 까부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다. 아마도 이 녀석의 어미는 외출 중인가 보다. 보통 수달의 활동 영역은 15km 정도. 그러나 새끼를 가진 암컷은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수달은 보통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태어난 지 2달 만에 능숙하게 헤엄을 칠 만큼 타고난 수영선수다. 새끼 수달은 생후 10개월 전까지 어미나 형제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 그러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독립하게 된다. 사람들 왕래가 잦은 다리 아래 제방 주변에도 수달이 살고 있다. 수중부 아래는 좋은 은신처이기도 하지만 물고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이다. 수중보 및 수달의 집이다. 이끼가 없고 바닥을 파낸 흔적으로 미루어 최근까지도 수달이 있었던 것 같다. 수달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 물고기를 놔서 수달을 유인해봤다. 이 녀석은 임신 중인 암컷이다. 수달은 물고기를 가장 좋아한다. 하지만 식성이 까다로운 수달은 신선한 것만 가려서 먹는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상한 먹이는 절대 먹지 않으며 모래나 먼지가 묻은 물고기는 반드시 씻어 먹는 습성이 있다. 흔히 수달은 물이 아주 깨끗한 청정 지역에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1급수 지역보다는 2, 3급수 지역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먹이 때문이다. 수달이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수중보나 양어장, 저수지 주변에 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먹이가 풍부하고 은신처가 확실하다면 수달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운곡천은 명호에서 낙동강으로 합수된다. 수달 서식지로 알려진 낙동강 수계의 내성천과
강원도 영월의 내리천과도 인접해 있다. 이는 외부로 통하는 수달의 이동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수달의 활동 영역이 넓다는 것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저수지 주변에도 수달이 살고 있다. 수심이 깊어서 활동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먹이인 물고기가 많기 때문이다. 저수지 가장자리 큰 나무의 둥치 아래 수달의 집이 있다. 수면적으로 출입구가 나 있으며 양옆에 또 다른 통로가 있는 등 전형적인 수달의 집 형태를 띠고 있다. 운곡천과 인접한 지역의 한 계곡. 이곳은 바위 틈을 이용한 수달의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수달이 임시로 거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수달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완벽한 자기 집이다. 집 앞에는 물이 천천히 흐르고 소가 형성돼 있으며 출입구만도 4개나 된다. 집안은 모래, 자갈, 마른 풀로 단장돼 있다. 삼이정 계곡 근처의 수중보. 인간이 하천 개발을 시작한 후 제방 주변도 수달이 애용하는 거처가 되어버렸다. 봉화군에서 내성천 적덕보 보강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공사로 주변 하천의 환경이 크게 변했다. 굶주린 수달 한 마리가 먹이를 찾느라 분주하다. 이 녀석은 적덕보 아래에 살고 있던 수달이다. 공사로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어둠이 내리고 녀석은 아직도 새 거처를 찾지 못한 모양이다. 주위를 살피며 먹이를 찾아 헤매던 중 결국 떠돌인 녀석이 이곳 터줏대감에게 공격을 당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떠돌이 녀석이 크게 다친 것 같다. 내성천뿐만 아니라 온곡천과 주변 하천에도
수정보가 새로 설치되고 하천을 직선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천의 직선화는 자연성의 파괴를 뜻하며 하천이 자연성을 상실하면 수달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깎고 자르고 반듯하게 길을 내고 아주 사소한 인간의 간섭도 운곡천 식구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여기에 해마다 늘어가는 피서객들. 번식기인 여름철에 이들 역시 운곡천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다. 수달이 살아가는 이 땅은 곧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땅인데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운곡천은 어떻게 기억될까? 사람과 함께 호흡해야 할 운곡천. 운곡천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때 생태계가 가장 안정적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땅 곳곳에선 또 다른 운곡천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운곡천은 지금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장애물과 싸우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운곡천처럼 생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이런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간섭이나 교란이 적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휴양을 한다든가 할 때도 그 시기가 지나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운곡천은 우리가 계속 이 상태로 생물 다양성에 보호를 하고 아니면 그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곡천을 절대적으로 어떤 식의 방법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을 뭐 일시적으로 산란식이라든가 어떤 번식기 때는 출입을 금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몇 명 소수의 인원만 들어와서 그 자연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총량제 역할을 기능을 도입을 해갖고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올여름. 폭우로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이 하천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왔다. 인간과 자연의 화해와 공존. 이 어린 수달들이 살아가야 할 것. 운곡천의 생존 조건이다.